안녕하세요. AMD의 이 거침없는 AI 질주, 그 현황과 미래를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특히 2026년을 향한 그 야심찬 계획들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과연 AMD가 AI 시장의 거인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을지 오늘 그 가능성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신 실적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뭔지, 또 기술적 혁신과 시장 전략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라 AMD가 어떤 전략적인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최신 재무 성과를 보면 이 회사의 방향성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 성장의 동력,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2026년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미, 특히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 강화 노력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AI랑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이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는 모습이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 발표된 2024년 2분기 실적부터 좀 열어보죠. 전체 매출이 5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데이터 센터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실적의 핵심 동력은 명백히 데이터 센터입니다. 2분기 매출만 28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115%나 급증한 수치예요.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죠. 이런 성장은 주로 AMD의 그 인스팅트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하고 4세대 EPYC CPU, 그 주황 처리 장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덕분입니다. 아무래도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AMD의 고성능 칩들이 좀 각광받고 있는 거죠. 와, 105% 성장. 진짜 대단한 숫자네요. 이 AI 열풍의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다는 증거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전체 매출 성장은 그보다는 좀 낮은 걸 보면 다른 분야는 좀 온도 차이가 있었나 보군요. 예를 들어서 게이밍이나 인베디드 시스템 쪽은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업부가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게임 콘솔이나 내장형 시스템에 들어가는 칩을 다루는 게임 및 인베디드 부문은 수요가 좀 둔화되면서 다소 주춤했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죠. 하지만 그 PC 같은 데 들어가는 클라이언트 부문에서는 라이젠 프로세서의 인기가 꾸준해서요. 49%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부진에도 불구하고 AMD가 AI와 데이터 센터라는 고성능, 고수익 시장으로 이 무게중심을 성공적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전략적 방향 전환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적 발표에서 갭 기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5%로 나왔어요. 성장세는 놀라운데 이 이익률만 딱 보면 생각보다 수익성이 좀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5%라는 숫자만 보면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일회성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바로 그 차세대 AI 인프라, 예를 들면 MI400 GPU라던가 헬리오스라고 불리는 AI 렉스케일 시스템 개발에 막대한 연구 개발, 그러니까 R&D 비용이 투입된 결과거든요. 이런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운영 효율성을 보여주는 그 넌갭 기준, 비일반 회계 기준으로 보면 총 마진율은 53%, 영업이익은 10억 달러로 여전히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회계상 이익률이 낮아 보이는 건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어떤 대규모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포석인 셈이네요. 여기서부터 AMD의 진짜 전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죠. 현재의 마진 압박은 일시적인 현상이자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실제로 AMD는 다가올 3분기 넌기에비 총 마진 가이던스를 53.5%로 제시하면서 점진적인 수익성 회복을 예고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많은 시장 분석가들은 2026년쯤이면 AMD의 데이터 센터 GPU 매출이 한 6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데요. 이건 현재의 과감한 R&D 투자가 결국 큰 성과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거죠. 네, 그 R&D 투자의 결과물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시점이 바로 2026년인 것 같습니다. 이때를 목표로 AMD가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2026년 로드맵은
AMD뿐만 아니라 AI 산업 전체에 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헬리오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AI 렉스케일 인프라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칩 하나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그냥 바로 배치할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인데요. 여기에는 차세대 주력 GPU인 MI400가 탑재됩니다. 이 MI400는 FP4라는 저정밀도 연산에서 40 페타플롭스 PFLOX의 엄청난 성능을 내고요. 432GB 용량의 최신 HBM4 고대역폭 메모리를 갖출 예정입니다. 페타플롭스는 1초에 1000조 연산하는 속도를 의미하는데 AI 연산에 특화된 FP4 기준으로 이 정도 성능이면 정말 최고 수준이죠. 40 페타플롭스라니 상상하기 어려운 성능이네요. 그럼 헬리오스 시스템에는 이 MI400 GPU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헬리오스는 통합 솔루션이에요. MI400 GPU와 함께 6세대 E5 CPU 코드명 베니스, 그리고 새로운 펜산도 AI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러니까 서버 간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부품까지 모두 통합됩니다. 이건 뭐 사실상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AI 시스템인 H100 기반 솔루션이나 그 거대 칩으로 유명한 세레브라스의 WSE3 같은 최상위 경쟁 제품들하고 정면으로 승부하겠다는 선언이라 다름없습니다. 목표도 상당히 공격적인데요. 2025년까지 전 세계 AI 가속기 시장에서 10에서 15%의 점유율을 확보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야, 정말 야심찬 목표네요. 하드웨어 성능 경쟁에서는 자신감이 막 엿보이는데 사실 AMD의 오랜 약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것이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였잖아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개발자들이 이걸 쉽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이 부족하면 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려 하나요? 엔비디아의 그 쿠다 생태계가 워낙 막강해서요. 바로 그 점이 이번 AMD 전략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ROCm7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ROCm은 AMD GPU를 AI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핵심 소프트웨어 스택인데 엔비디아의 쿠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AMD 발표에 따르면 이 ROCm7은 이전 버전인 ROCm6 대비해서 AI 모델 훈련 속도는 3배, 추론 속도는 무려 4.6배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와, 속도 향상폭이 엄청나군요. 단순히 빨라진 것 외에 또 어떤 점들이 개선되었나요? 네, 몇 가지 핵심적인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FP4나 FP6 같은 더 낮은 정밀도의 데이터 타입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연산 속도를 높이고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데 유리해서 최신 AI 트렌드에 부합하는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둘째, GPU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여러 GPU를 함께 사용해서 거대한 AI 모델을 처리하는 대규모 분산 추론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SGLang이나 DLLM처럼 요즘 인기 있는 오픈소스 AI 라이브러리와의 호환성을 높여서 개발자들이 더 쉽게 AMD 환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지원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지원 범위라면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에는 주로 데이터 센터나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 좀 집중했다면 ROCm7은 클라우드 환경은 물론이고 일반 사용자용 라이젠 프로세서가 탑재된 노트북, 그리고 윈도우와 리눅스 기반의 전문가용 워크스테이션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AI 모델을 개발하고 노트북 워크스테이션에서 대규모로 학습시킨 다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엣지 클라이언트에서 이 전 과정을 AMD 하드웨어 위에서 끊김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엔드-투-엔드 AI 워크플로우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하드웨어 경쟁사를 따라잡는 수준을 넘어서 개발자 생태계 자체를 좀 흔들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엔비디아의 쿠다의 아성에 정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AWS나 오라클 같은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CSP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은 이미 AMD의 MI355X GPU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고요. ROCm 엔터프라이즈 AI 같은 기업용 MLO 앱스, 그러니까 머신러닝 운영 통합 솔루션도 제공하고요. 개발자들이 AMD GPU 자원을 쉽게 빌려 쓰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AMD 데벨로퍼 클라우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파트너십 이 3박자를 갖춰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 헬리오스 플랫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경쟁사인 엔비디아의 DGX 시스템 같은 통합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AMD 헬리오스만의 차별점이나 강점은 뭘까요? 헬리오스는 몇 가지 특징을 좀 강조합니다. 우선 극도로 높은 연산부하가 걸리는 AI 작업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최적화된 냉각 시스템을 갖췄고요. 또한 여러 노드를 연결해서 대규모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성능 네트워킹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차세대 EYC CPU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전체 시스템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차별점은 아마도 가격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 경쟁력이요? 성능은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가격은 더 저렴하게 제공하겠다. 뭐 이런 전략인가요? 네, 현재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좀 종합해보면 MI400이나 그 이전 세대인 MI35 시리즈 GPU들이 성능 면에서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 GPU나 차세대 메랄 루빈 플랫폼과 경쟁할 만하면서도 가격은 약 30% 정도 더 낮게 책정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요. AMD가 경쟁사 대비 가격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미 MI35 시리즈는 개당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 선에서 일부 고객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와, 성능이 비슷한데 가격이 30% 저렴하다면 이건 정말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 MI400의 성능 여부는 결국 이 헬리오스 플랫폼이 얼마나 널리 채택되느냐에 달려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MI400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통합된 헬리오스 시스템 전체의 성능, 안정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MI400의 대량 판매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장 점유율 목표와 성장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현재 AMD의 전체 서버 CPU 시장 점유율은 아직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AMD는 2026년까지 서버 CPU 시장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쉽지 않은 목표지만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우선 최근 규제가 완화되면서 AI용 GPU 수출이 다시 가능해진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 기회가 있고요. 또한 아까 이야기한 MI355X 같은 신용 GPU들의 강력한 가격 대비 성능 경쟁력이 데이터 센터 고객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FIC CPU 자체의 성능 향상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앞서 언급된 2026년까지의 목표들, 그러니까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 10에서 15% 달성, 그리고 데이터 센터 GPU 매출 60억에서 80억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 이게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물론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AMD의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강력해진 ROCm7 소프트웨어 역량, 그리고 PC부터 클라우드, 엣지까지 아우르는 통합 AI 개발 환경, 구축 가능성, 또 CPU와 GPU를 모두 갖춘 광범위한 하드웨어 포트폴리오, 이 세 가지 요소가 시너지를 내면서 강력한 경쟁 우위, 소위 말하는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도 AMD GPU와 ROCm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외 성능 개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내놓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보죠. 현재 시장에서는 AMD의 2026년 예상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걸 약 41.8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수익성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S&P 500 지수 평균 PER이 한 25배 정도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셈입니다. 이 높은 평가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높은 PER은 그만큼 시장이 AMD의 미래 AI 성장 가능성에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겠죠. 데이터 센터 및 AI GPU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그리고 ROCm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강화 전략에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위험 요인도 있겠지만 현재 시장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2026년 AMD의 평균 목표 주가는 약 162.34달러 수준이고요. 범위는 최저 144달러에서 최고 172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 게임 부분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단기적인 어려움도 좀 겪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AMD의 장기적인 AI 전략에 주목하면서 투자 기회를 엿볼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리가 있겠군요. 네, 그런 관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마진 압박이나 일부 사업 부문의 부진은 그 거대한 미래 시장인 AI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투자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2분기 넌갭 기준 영업이익률은 22%로 기선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건 수익성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고요. AMD는 현재 모든 역량에 AI와 데이터 센터에 집중하면서 미래를 위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실적 변동보다는 이 큰 그림의 성공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AMD의 AI 전략과 미래 전망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분명한 것은 AMD가 강력한 하드웨어 성능, 그리고 혁신적인 ROCm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노력, 또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라는 이 세 개의 축을 바탕으로 2026년을 겨냥해서 AI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와 본격적인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AMD의 모든 움직임은 AI와 데이터 센터라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헬리오스 플랫폼, MI400 GPU, 그리고 ROCm 생태계 확산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까지 AMD가 AI 시장에서 정말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각들을 착실히 맞춰 나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줍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강점을 구축하면서 경쟁 구도를 바꾸려는 아주 확고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AMD가 ROCm 소프트웨어를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데 성공한다면 정말로 개발자들에게 엔비디아의 쿠다만큼이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안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이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 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AI 기술 개발과 확산 방식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앞으로 몇 년간 지켜볼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